안녕하세요. 갱이해주입니다. 오늘 드디어 네이버 웹소설에 있는 갱이5의 극락전투 샴발라 각성 이야기가 2편이 들어가집니다. 41회 차고요. 지금 현재 제가 6편까지 이야기를 쓰고 있는데 이렇게 길게 몇 회차까지 쓰게 될지는 몰랐습니다. 일단 우선 2편 시작하면서 사실 명상가가 각성자 제3에는 세상 이야기는 사실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려운 주제이고요. 이 어려운 분야의 이야기들을 쉽게 풀어 독자분들께 그리고 일반인들 각성자분들께 쉽게 다가서고 알리고 싶은 마음에 그리고 이제 그 각성자들이 그 오해받고 있는 부분 상실감, 공포, 두려움에 빠져 힘들어하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시작하긴 했지만 사실 이해가 쉽게 그렇게 가는 과정이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여러 상황과 현상을 쉽게 풀어낸다는 것은 쉬운 것은 정말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내공도 많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수년 전부터 유튜브 채널과 블로그에 오셔서 도움받아 가시는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우선. 그리고 많이 부족한 사람이지만 여러분과 우리 각성자분과 천인들과 우리 같이 동방상승하면서 천상계로 날아올라 갑시다. 1000개까지는 못 갑니다. 그쪽은 정말 그런 곳이고요. 천상계까지만 우리가 의식이 여행을 하고 와도 얼마나 이번 생이 특별하겠습니까? 제가 본 판타지 세상을 기본으로 해서 알려진 명상 분야 지식과 그리고 어려운 해석법을 되도록 부드럽게 이해가 되기 쉽게 기술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순수하게 맑은 마음으로 다하라. 모두 아낌없이 내어주어라. 이 말은 저의 내면이 리원이가 제게 한 말입니다. 또 한 가지 오늘 또 이 판타지 세상 2편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지금 제가 왜 이름이 해주냐 하면은 이 글을 쓸 때는 월사라는 이름을 주었습니다. 저쪽에서. 근데 이번에는 지금 제가 천상계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곳에 있는 동안은 해주라고 하여라 해서 제가 해주로 있습니다. 정말 웃긴 거는 그 조상계 쪽에서 해주신 거거든요. 제가 해주 오시거든요. 지금 그래서 저는 갱의 해주입니다. 참 재밌는 세상 경험합니다. 일단 모든 것이 아낌없이 내주도록 노력할 거고요. 일단 제가 이번 생에 온 이유는 여러 번 재각성한 사람으로서 이 메타트론의 임무, 메타트론은 서기관이잖아요. 하늘의 이야기를 알림할 수 있는 사람, 이 임무를 아마 타고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치의 거짓도 없이 있는 그대로 올리고 있습니다. 많이 부족하죠. 지식 저쪽에서 보면 굉장히 많이 부족한 부분이지만 그래서 더 저는 쉽게 쓰려고 합니다. 자, 한번 저와 함께 또 우리 여행, 판타지 여행 제3의 눈 샴발라 각성세상 이야기 한번 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석천 위로 날아올라 갑시다. 자, 41편 회차는요. 커져가는 천사의 마음, 봉사와 헌신에 대해 20년 6월 7일 가슴과 뇌에 응집된 읊은 정화 시작. 영적으로 나 인간계에서나 봉사하라는 암시를 받았다. 인간계와 현실계는 초월의 현상과 연결되어져 있다. 어제는 육신의 삶에 마음이 상한 일이 있어서 슬프고 눈물이 상당히 흘렀다. 각성되고 혼란한 상황은 인간계도 혼란한 가운데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모두 딛고 일어서야만 인간계의 그리고 주변 상황과 영적인 곳의 상황도 모두 안정화됩니다. 왜냐고요? 그것은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니까 그러합니다. 두 삶을 살아가야 하는 삶들이니까 그러합니다. 그리고 행운을 받고 행복한 만큼 모든 것은 공짜가 없어요. 그만큼 봉사 원신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보는 만큼 보다 더 맑고 순수함을 유지해야 하는 사람들이라 그러합니다. 각성자가 가장 힘든 정화가 바로 감정 산염 정화는요. 그 과정이 가장 어렵습니다. 이것을 통틀어 에고라고 합니다. 이 에고 감정체 중에 가장 힘든 게 슬픔과 사랑에 대한 정화가 가장
어려운 것입니다. 슬픔 또한 사랑에 속합니다. 나는 슬픔에 잠겨 실컷 울고 나서 한숨 잤다. 이 현실을 가슴 차크라가 불균형하기 때문에 그러하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것만이 아니다. 이 과정은 읊은 즉 내재되어 있는 슬픔 정화 작업입니다. 화병 정화 과정입니다. 그리고 정화 작업에 있어서 가장 정화가 늦게 되고 가장 힘들게 되는 것이 바로 사랑과 슬픔입니다. 잠을 깨고 이 현상은 무슨 메시지인가 깊이 감정의 내면으로 들어가 보았다. 깊은 생각의 끝 산매. 눈과 나는 서로 합일한다. 검은 눈과 흰 눈의 교차 현상 수없이 반복된다. 내가 흰 에너지를 쏘기도 하고 그곳에서 흰 에너지, 검은 에너지가 오기도 한다. 그렇게 오묘한 것을 뿜고 보내는 산매의 시간을 오랜 시간 가졌다. 마음에서 말이 들려온다. 치유하라. 인류에게 깊이 헌신하라. 응? 뭐지? 봉사하라? 박티? 헌신하라는 뜻인가? 이렇게 결론에 도달했다. 불보살 미카엘 천사의 마음을 더 크게 장착하라는 암시다. 슬픔을 딛고 천사로 일어서라. 인간고의 슬픔을 딛고 천사로 일어섭니다. 이거는 오른쪽 에너지체가 이 다윈이가 저기 불교 쪽으로 말하면 대서지보살이 이제 그 탄생하는 과정입니다. 슬픔을 딛고 천사로 일어서라. 최근에 직업적으로 신중하게 치료 중인 상처 환자 두 분의 현상이 홀로그램 되었다. 그래, 사람들에게 더 나은 재능을, 더 나의 재능을 널리 정성을 들여 치료해 줘야 한다는 뜻이다. 사실 이 길에 들게 되면요, 자연적인 봉사의 마음과 헌시의 마음을 장착하게 됩니다. 보시의 마음을 그냥 자동 장착합니다. 항상 선합니다. 항상 우리는 누구에게가 베풀려고 합니다. 순수합니다. 이건 자연적인 우리 각성자들의 삶입니다. 착해서가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영성 관련 공부를 안 할 수는 없습니다. 모두가 그런 것은 공부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공부를 시킨다면 공부를 해야 합니다. 지식서와 알려진 정보에 조금 도움을 받아서라도 차원 상승이 일어나야 합니다. 백지처럼 순수하게 가는 길은 단계가 있습니다. 그저 맑은 마늘 요하는 시절이 있는데 그때도 그러합니다. 그러나 공부를 자연적으로 하게 한다면 지식서 공부도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알려진 지식 정보는 공부를 하되 너무 대입을 시켜서 정답이라고 하는 생각을 내리는 것이 차원 상승에 더 큰 도움이 됩니다. 저녁에는 카르마에 대해 공부해 보았다. 선증상 후공부. 전생의 인연의 윤회에 대해 공부해 보았다. 이게 가족 때문에 제가 윤회에 대해서 생각이 좀 들어서 인간은 윤회를 거듭하며 서로에게 주고받는 삶의 수레라 한다. 이것은 이미 서로 합의한 부분이므로 어쩔 수 없다. 이렇게 공부를 했다. 윤회를 끝내고 싶다면 해탈하면 된다고 하는데 해탈이 말처럼 그렇게 쉽다면 왜 인간들이 현재의 삶의 아우성일까? 오죽하면 윤회를 하고 싶어 하지 않을까? 인간은 마음의 병이 걸려 있다. 해탈에 대해서는 더는 생각을 안 하려 한다. 그렇게 잠이 들고 아침 인식, 자각상태, 홀로그램 현상. 너무나 귀여운 아기 호랑이가 유리장 안에 갇혀 있다. 우리는 서로 바라보았는데 황호랑 아기는 고양이처럼 작고 귀엽다. 황금빛 눈동자 안에 검고 해맑은 눈은 나를 빤히 쳐다본다. 너무나 사랑스럽다. 나의 내면 부자 성장이 아직 진행형이라고 말하는 것인지 성장하고 있다는 뜻인지 알 수 없다. 아니면 새로운 시작인가? 또 다른 에너지가 시작된다는 것인가? 시간이 흐르면서 그 뜻이 해석되리라. 사실 이 현상은 백호가 탄생하는 과정에 접어든 것이고요. 보호령이 오기 전에 현상이고요. 아기 호랑이는 나중에 크게 어른 호랑이로 성장해서 내게 와 오른쪽에 앉습니다. 나의 보호령입니다. 백호는 오른쪽에 있습니다. 저번 자각몽인 현상은요, 현실계에서 들어와 맞았다. 그것은 예지몽이었다. 여우가 오고 나면 도술 능력이 생긴 것을 말한다고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린 적 있습니다. 20년 6월 12일
오늘은 명상을 따로 하기보다는 아침 6시에 눈이 떠지면 자동적으로 차원에 들어가진다. 자각상태, 기면상태. 자각은 습관처럼 자연스럽게 나를 늘 그곳으로 데려간다. 최근 1년 가까이 산란했던 내면의 의식 자아는 신비적인 현상이 안정되어 가는 듯하다. 보여지는 현상들을 모두 마음이 있다. 것을 알아차림하고 나니 안정되었다. 모두 마음이 있다는 것을 느끼고 나니까 안정이 되었어요. 그 동물이든 뭐든 간에 지식서에는 양신들이 나 대신에 경험하는 것이라고 한다. 어떤 말을 믿든 그것은 각성자의 몫입니다. 인간계 정화가 또 하나의 정리가 되어가는 듯하다. 이렇게 내가 마음이 많이 이제 그 알아차림해 가면서 인간계에서도 어지러웠던 일들이 이제 정화가 주변이 정리가 편안하게 되기 시작을 합니다. 의식 차원 상승은 자아와 함께 성장하는 것이다. 이 점을 알아차림하고 나니 그래서 수면시 편안하다. 그리고 무엇보다 착실한 차크라 강화 활성 요가 스컨스 시리즈를 수련한 부분도 많은 도움이 된다. 내게 있어 요가는 근원과 함께하는 행위다. 명상이다. 나의 영과 영혼 부자는 오늘 아침 뜨거운 불에 지구핵을 깨물어버리는 작업을 했다. 화산 마그마가 불출되는 상단불을 만두처럼 위로 묶어버렸다. 참 재미있는 현상들이다. 마블 영화를 찍고 있다. 잘한다 부자. 청룡과 초록룡은 코로나 때문에 계속 대한민국 상공에 떠서 대한민국을 끌어안고 있는데 지쳐서 그런 것이지, 지쳐서 그런 것인지 해석이 안 된다. 이래서 인간인 나는 허리가 더 아프다. 구불구불 대한민국을 껴안고 있으니 인간인 내가 허리가 안 아프겠습니까? 인간 육체가 본체인데 이러니 내가 디스크가 터진 거예요. 나는 나의 자각몽이 나의 지봉에 대해 해석 능력이 조금 부족하다. 그런대로 해석되는 부분들이 상황들도 있지만 오늘의 자각 형성은 해석이 어렵다. 왜 만두처럼 지구 핵을 꼬매버리는 거야 도대체? 혹여 코로나로부터 지구 인류가 이기지 못한다는 뜻인지 그렇게 해석이 된다. 그런데 이게 맞았더라고요. 나중에 지금 와서 보면 그저께는 유의식 상태에서 즉 자각 상태에서 잠깐 일상에서 잠시 가까운 미래도 다녀왔다. 내가 요즘 초점을 맞추고 있는 상황에 대해 다녀왔다. 슬픔 정화 후에 인간계는 모든 현상들이 잠잠해지고 평온한 일상이 좋다. 그저 들고 나름 없는 상시 삼매 상태는 만족스럽다. 참나의 고요함. 늘 감사와 고마움, 사랑 가득한 가슴과 머리에 담고 일상을 살아간다. 오늘도 감사하지 않은 날이 없다. 하루도 감사하지 않은 날이 없다. 감정정화 작업이 끝나면 모든 평범한 일상, 소소한 나날, 다람쥐 쳇바퀴 도는 삶조차도 소중하지 않은 날이 없습니다. 이것이 나다. 참나의 든나. 나가 있는 황룡 부자에게 이름을 지어주었다. 20년 6월 17일 아침 인시 자연적인 예지, 투시 현상. 지인에게 일어날 일 가까운 몇 년 후의 미래에 다녀왔다. 그 지인도 제3의 눈, 손가채가 있던 분으로 지금은 눈을 감고 인간계의 삶을 살고 있다. 인간의 길을 가고 있다. 그의 내면의 영처르는 에너지가 부족했는지 나를 그곳으로 데려갔다. 그가 데려간 곳은 넓은 운동장을 가지고 있는 학교 형식의 건물이며 건물들이 새롭게 지어져 깨끗하고 좋다. 운동장은 굉장히 넓고 인상적이다. 그분은 그 운동장을 꽉 채워야 한다. 그분은 다른 사업을 벌일 것이다. 사업이 번창할 듯하다. 좋은 에너지, 기분 좋은 에너지를 전해주었다. 나의 영체가 좋은 일을 했다. 잘했다. 나도 기분이 좋다. 좋은 신적인 일을 하고 나니 나도 내면도 좋다. 아침에는 우주에 은하수와 강한한 별들이 보였다. 정말 참 아름답다. 그리고 직업적으로 봉사하는 치유 작업을 했다. 최근 직업적으로 치료를 해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의 상처를 치유하는 홀로그램 현상을 보았고 일상에서도 이분을 보면 마음이 짠했었다. 고생을 많이 하여 허리가 늘 아프셔서 몸도 바로 펴지 못하신다. 몸뼈 마디마디 관절염이 있어 아파하시는데 내 마음이 안쓰러움이 들었다. 그런다고 그럴 때마다 많은 환자들에게 모두 영적 치유를 해줄 수는 없다. 그러자면 내가 건강해야 함으로 그러하다. 상대방의 안 좋은 상이 내게 전해오면 안 되기에 영적 치유는 자주 하진 않는다. 기본적인 인간의 재능 치유를 많이 하며 더러 영적 치유를 하게 되면 공명되는 사람에게만 해준다. 눈치채지 못하게 해준다. 그 환자는
심했던 심각했던 화상 상처는 엄청난 속도로 호전되고 있다. 환자도 놀랐다. 나보고 선생님 정말 치료 잘하신다. 고맙다 한다. 조금 남은 상처마다 빨리 낫게 해주고 싶었던 나의 사랑의 마음이다. 레이커 능력. 나는 치유사다. 오늘도 나의 영체가 다른 일을 도울 수 있어서 감사하고 고맙다. 20년 6월 19일 투사 현상. 일상에서 과거로 갔다. 잠시 여러분께 도움말 드릴게요. 투시, 투영, 투사에 대해서 잠시 알려드릴게요. 투시는요, 미래를 말하는 거예요. 홀로그램을 통한 예측, 미래를 볼 수 있는 능력, 미래의 성입니다. 예. 그 다음에 투사는요, 과거를 기반으로 해서 계산하는 거예요. 아스트랄 프로젝션이라고 합니다. 그 과거에 일어난 일, 과거 현상들이 홀로그램 되어지는 것, 과거 경험들이 스크린되어 과거를 기반으로 하고 상상력을 기반으로 합니다. 예. 그 다음에 투영, 반사되는 거예요. 보는 것을 중요성을 말해요. 투영은 그러니까 눈으로 홀로그램을 경험할 때 빛, 열, 소리 등을 느끼게 됩니다. 이때 제3의 눈이 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심리를 사용해 아즈나의 능력을 키워나가게 되는 거예요. 자, 도움 되셨나요? 투시, 투사, 투영, 투시는 미래, 투영은 과거, 투영은 현재, 반사, 예. 능력, 현재의 능력. 자, 오늘의 투사는 현생의 삶, 지난 어린 시절 13살 아파서 죽을 뻔했다가 다시 살아난 시점, 그 시절로 나를 데려갔다. 13살 결핵으로 죽을 뻔했었다. 6학년 올라갈 무렵 생긴 병은 6개월간의 학교에 못 나가게 했었다. 지독하게 위중한 병 때문에 병원에서 죽을 거라 했었다. 엄마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셨을 것이다. 그때는 의료보험도 없었고요. 우리 집은 찢어지게 가난했었다. 일단 엄마는 나를 병원에 입원시키셨다. 병원에서 늑막에 커다란 유리 주사기로 등 쪽에서 바늘을 꽂고 폐 속에서 물을 뽑아냈어요. 엄청난 양의 물이 매일 나왔어요. 나의 폐에서. 굵은 쇠 바늘로 천자를 할 때면 죽을 것처럼 너무 아팠다. 아파서 엉엉 울었고 엄마는 진료실 밖에서 우셨다. 그때의 고통의 기억은 50살이 넘은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다. 치료 시작 후 7일 후부터 나는 정신이 돌아왔다. 정신이 돌아오니 밥을 먹고 싶었다. 엄마가 먹고 싶은 건 있냐고 물어보시며 기쁨의 눈시울을 적시셨다. 나는 조개젓에 흰쌀밥이 먹고 싶다 했다. 엄마는 장에 나가 짭조름한 조개젓을 사오셨다. 병실 방 난로 연탄에서 흰쌀밥을 지어 양념도 안 된 조개젓을 수저에 얹어 입에 넣어주셨다. 흰쌀밥에 짭조름한 조개젓을 먹으니 정신이 들었다. 그리고 나는 물을 많이 벌컥벌컥 마셨다. 당연 의사 선생님께서는 엄마에게 한 소리 하셨다. 환자에게 짠 것을 먹였다고 엄마를 뭐라 하셨다. 나는 그때 다시 살았다. 태어나고도 한동안 학교를 못 갔다. 결핵약도 먹어야 하고 뼈만 앙상하게 남은 나의 체력이 부족했다. 방 안에서 누워있는 나를 내가 내려다 보았다. 앙상하게 마르고 약하고 창백한 나의 13살 모습. 이때도 비몽사몽인 나에게 나의 유니콘은 나를 등에 태우고 많은 여행을 다녔었다. 나의 마르코는요, 걷지 못하는 나를 대신해서 등에 태우고 날아다녔다. 행복했었다. 어린 시절 아픔 속에서도 마르콘이 있어서 좋았다. 유니콘 이름이 마르코라는 것은요, 수십 년이 흘러서 여러 차례 지금의 제각성 단계에 많이 올라왔을 때 유니콘을 하늘로 다시 승천시켰거든요. 그때 하늘로 승천시켜 보내줄 때 이름을 가르쳐 주었어요. 나는 마르코야 라고 이렇게 말하고 하늘로 날아 올라갔습니다. 내가 죽을 뻔했던 시간으로 타임캡슐 현상, 투서 현상을 무엇을 알아차림하라는 메시지란 말인가? 엄마의 자식 사랑을 다시금 깨달으라는 메시지인가? 모우의 사랑? 자의, 성모의 사랑? 간세음의 사랑? 엄마의 사랑? 나를 살리기 위해 노력하신 어머니? 어머니께 효행하라는 메시지. 다시 죽음의 문턱에 돌아온 나.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나. 무엇을 알아차림해야 할까? 알 수 없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는 나의 우주 에너지 황용, 용의 이름을 상식이라고 지어줬다.
황룡이는 나에게 너무나 많은 다양한 비상식적인 것을 경험하게 해주고 있어서 너무 판타지를 경험하게 해주고 있어서 이름은 상식이라고 지었다. 집 나간 상식이는 우주로 갔다가 아직도 미국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꼭대기에 있다. 이놈의 시키 나보고 어쩌라고. 왜 미국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꼭대기에서 계속 그러고 있는지 해석이 안 된다. 자식은 요즘 약간의 황금빛을 띄우고 있다. 내 부자와 황룡 상식이가 나에게 주는 뜻은 무엇인가? 내가 나를 잘 각성시키고 있는지 지켜보는 듯하다. 이 현상은요, 내면의 의식 기둥을 내 스스로 잘 일으켜 세우고 있나 지켜보는 과정이에요. 내가 주인이잖아요. 저 주인이 까민가 아닌가 얘가 나를 보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나와 완전한 합의를 이루기 위해서. 이때 나의 몸이 디스크 통증의 역치가 죽을 만큼 너무나 아파서 의식 차원보다는 몸의 통증 정화 과정에 머물러 있었다. 내가 의식의 차원이 멈춤과 동시에 나의 우주 에너지용은 미국 빌딩 꼭대기에서 내게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 나와의 합의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고통 속에서 나는 일어설 수 있을 것인가. 청룡은 잘 버팀목이 되어주고 있는데 저 새끼가 문제다. 모든 것은 나의 의식 차원만이 해결할 수 있는 것이다. 아무튼 어렵다. 어려워. 어제는 심장 부분 대상포진 신경증으로 밤사이 많이 아파. 머리도 많이 아파. 새벽에 약을 먹었다. 고감 신경증도 사라지면 좋겠다. 죽을 맛이다. 전기인간 되기 참 힘들다. 생체 전기 에너지 증상은 상상 불허입니다, 여러분. 각성이 되면 혼란한 홀로그램 세상은요, 너무나 빠르고 혼미하고 혼돈의 세상으로 각성전을 이끌어 드립니다. 그래서 각성 중에는요, 정확한 판단과 그 지식사들이 있는 정보와 그 외의 초자연적인 현상을 종합하기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각성되어 수십 년 경험하지 않은 삶 속에서 내가 무엇이다라는 것은 오만의 산물입니다. 다 경험하지 않은 것입니다. 신비체험 몇 번 했다고 몇 년 하였다고 신비체험 속에서 무엇인가를 알아차림이나 깨달았다고 다 된 것이 아닙니다. 깨달음과 알아차림, 마음 읽기는 끝이 없는 듯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체험, 신비체험 속에서 무언가 알아차림하고 깨달았다고 해서 다 된 것이 여러분 아니에요. 아셨죠? 우리가 이 마음 읽어내는 건 끝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에고를 달고 살아가는 존재이므로 그러합니다. 저 또한 인생이 죽는 날까지 있는 현상이라고 생각하고요. 완성되었다고 저도 말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의 이 글이 우리 각성 중에 있는 분들, 어지러운 상태에 있는 분들 한 분이라도 접하시게 된다면 비틀어 다가서길 저는 바라고요. 극락정토 이 천상의 천개의 이야기 2편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 편이 이해가 안 가는 분들은요, 네이버 웹소설 베스트리그 오시면은 갱이어 극락정토 천상의 이야기 1편부터 착실히 구독하시면 큰 도움 되실 거예요. 저의 이제 이 편의 작가의 말은요, 전생의 인연은 윤회를 거듭하며 솔그룹 간에 서로 합의하여 주고받는 삶의 수레바퀴라고 하죠. 그러나 이것은 진실이 아닙니다.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진실입니다. 만약 인간계 삶에서 우리 다음 생에도 다시 만나자라는 약속을 하였다면 그것은 정답이지만, 현생에서 서로 간에 약속이 없다면 사후에도 서로 각자의 윤회의 삶으로 환생하게 됩니다. 지금 생의 것은 다 잊어버려집니다. 이것은 제가 본 천상의 법칙입니다. 여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오늘은 윤회라는 것과 더 봉사하는 헌신의 마음, 천사의 마음이, 오른쪽 에너지체 미카엘의 마음이 더 커지는 그런 각성 이야기 2편 첫 회로 시작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저녁 마무리 잘 하시고, 이 말이, 저희 이 글이 우리 천상 천개의 이야기를 조금이나마 여러분들께 전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메타트로나 임무를 다하러 여기 왔습니다. 저는 갱해주 샤크트만입니다. 감사합니다. 나마스테.